안녕하세요. 금요나침 만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햇살론이긴 하지만 첫 문의는 햇살론이 아니었어요. 그냥 통대한 대출,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 통대안이란 것은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이죠. 이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내용을 살펴본 결과 결국은 햇살론을 다시 이용한다는 뜻은 곧 햇살론이 있지만 이걸 상환하고 다시 햇살론 신청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햇살론이든 뭐든 대출 사례를 제가 이렇게 올리다 보면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제가 이렇게 다시 이제 보면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중간중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일부 의도해서 알려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계획해서 알려드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사례들이 들면서,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이어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따로 제가 만들어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은데 솔직히 저도 잊어버려요. 차라리 댓글에다가 필요한 내용들 그런 걸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모르더라도 제가 찾아서 공부를 해서라도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정도는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 선이죠. 선하고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고 한 그 선이 제가 봤을 땐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 선 정도 이하는 다 알지 않을까, 이 선까지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선이 아니라 이 밑에 선, 여기서부터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특별하게 없고 그냥 모든 영상을 하나씩 다 뒤져보고 보면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뭐가 나오면 그때서야 좀 비로소 궁금증이 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죠. 스스로도 보다 지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 이 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려드릴 분은 현재 외관법인,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분은 계약직입니다. 여기서 좀 달라지죠. 보통 정규직이 많았는데 계약직이고 4대 보험은 되시고요. 입사일이 2019년 4월 1일. 자, 연봉은 2,800만 원이신 분이에요. 자, 이분께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햇살론으로 현재 433만 원. 그리고 긴급 햇살론 있죠? 긴급 승계자금. 그냥 긴급 햇살이라고 할게요. 이걸로 현재 181만 원. 그리고 캐피탈에 2023만 원. 이거 줄 맞춰서 쓰려니까 생각보다 어렵네. 자, 저축은행이 3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이 458만 원. 자,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게 245. 그리고 카드로 579. 이렇게 해서 총 4, 7, 5, 9 맞네. 9, 1, 2, 4만원.
4,219만 원을 이용하신 분이에요. 자, 보시죠. 500, 614만 원 빼고 나머지가 다 고급입니다. 이 금액권. 누가 봐도 이분은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죠. 연봉 2,800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대출도 4,219만 원. 이 금액 납부하려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깨지죠. 월급, 연봉 2,800인데 월급 내가 봤을 때는 월급이 200이나 밖에 안 될 거예요. 200까지 어떻게 200을 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이 아니겠죠. 뭐 이만큼이나 이만큼 했는데 이거 납부하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어. 그래서 이걸 또 받아. 납부하고 나니까 또 생활비 없어. 또 이거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빚을 내서 빚을 갚아. 그러니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못 잡고 더 이상은 빚을 낼 곳도 없어서 뻥 터지는 거죠. 자, 이분께서는 이렇게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생활이 안 돼서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통대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내용 쭉 들어보니까 일단 통대안은 자격 조건부터 안 됐어요. 계약직 이사 안 되냐? 아니요. 바로 입사일차. 통대안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데 보통 한 7개월은 잡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근데 4월 1일, 5, 6, 7, 8, 9, 10. 10월, 그 11월 1일쯤이나 가네요. 근데 이분은 11월 1일이 되어도 안 돼요. 아니, 안 된다기보다는 그래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때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죠. 이분은 하게 된다면 차라리 내년 4월달 1년 지나고 나서 그때 해야지 그나마 은행 비중을 최대한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금액은 좀 줄어가지고 3천 얼마가 돼 있죠. 그럼 은행 비중 높이고 햇살론 이용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채무는 다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어요. 통합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장 문제 있는데. 내용 보니까 딱 보이죠? 햇살론. 햇살론이 현재 433만 원 밖에 안 남았네요. 밖에는 아니죠. 430만 원이 남았네요. 뭐 긴급 햇살론 생계자금은 상관이 없으니까 놔두고. 이걸 상환하게 되면 고객님 연봉 2,800이니까 제 생각에는 1,100만 원, 뭐 적어도 900, 안 그러면 1,100만 원까지는 900이 더 맞겠네. 900만 원. 많으면 1,100만 원. 거꾸로 말했네. 제가 봤을 땐 재직기간이 짧아서 많으면 1,100, 그렇지 않으면 900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뭐 통전 안 된다니까 이거라도 해가지고 900이 나오면 하다못해 한 400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400을 현금 서비스를 갚던지 카드로 갚던지 뭘 하나 최소한 메꾸고 월 납입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니면 생활비를 이용하시던가. 생활비 이용하면 안 되겠구나. 채무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걸 상환을 하시기로 하시죠. 이거 상환하면 확실히 가능하나요? 물어보신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조회를 해드립니다. 햇살론 조회를 먼저 해드려요. 햇살론 지금 쓰고 있는데 조회가 가능해요? 라고 하신 분들인데 가능합니다. 재단 등급을 근데 금융사마다 틀려요. 그냥 쓰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돼요 라고 하는 데가 있고, 쓰고는 있지만 쓰고 있어도 조회는 가능해요. 대출은 안 되지만 이걸 만약에 상환하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 재단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회가 가능한 금융사가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1,100이 나와버렸어. 입사일 꼴랑 이제 4개월 가지고 있는 대출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도 넘을 것 같네. 이거 제가 카드론이나 현금 건수는. 이분은 어떻게 된 게 재직기간도 짧고 대출도 많은데 건수도 많은데 1,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동 생길 확률이 적은 게 뭐냐면 이걸 또 상환해 버릴 거 아니야. 이걸 상환할 거잖아요.
그럼 건수가, 대출 건수가 하나 줄어버리는 거죠. 신용은 더 좋아지게 되죠. 1100 이상 나오기 힘들겠지만 1100이 그대로 나올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객님, 110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상환하고 오시면 되겠어요. 이걸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럼 뭐 있습니까? 저희가 대납을 해드리죠. 대납. 제가 대신 이걸 납부를 해드리죠. 납부를 해드리고 햇살론을 받게 되면 다시 저희한테 돌려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 대납을 이용해서 기존에 가진 햇살론을 상환을 하고 다시 햇살론을 조율했더니만 역시나 1100만 원. 금리는 9.28%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은? 약 500, 600, 600만 원, 600만 원 정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죠. 600이면 어찌됐든 카드로는 현금 수입 최소한 한 건은 끌 수 있잖아요. 생활비 쓰고. 그죠? 자, 또한 이 금리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는 금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축은행은 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똑같진 않죠. 0.01, 0.1 의미 없는 숫자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있죠. 이쪽은 금리가 많이 낮아요. 이쪽은 약 7에서 8%대. 그럼 왜 저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진행 안 하고 저축은행을 하느냐? 저기서 대출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많은 서류가, 햇살 하나 받으려면 서류 이만큼씩 있어요. 이만큼씩.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방문이에요. 방문해서 상담하고, 방문해서 조회하고, 방문해서 서류 갖다 주고, 방문해서 계약서 써야 되고. 저축은행요, 전화로 다 하고, 계약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고객 계신 곳으로 가서 계약서 쓰고, 필요한 서류들 다 팩스로 보내주시고, 요즘 인터넷으로 다 돼버려가지고 인터넷으로 또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래도 난 금리 낮은 게 좋아요. 여기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직접 가시면 돼요. 여기 상품을 취급하는 상담사가 없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저희같이 대출 상담사를 따로 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뭐 취급할 수도 없고, 저축은행만 이렇게 상담사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계약직 직원이긴 하지만, 비록 통대안으로 문의를 주셨지만 재직기간이 워낙 짧아서 통대안은 어렵지만, 기존에 있는 햇살론은 상환을 하면 1100만 원까지 다시 이용할 수가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햇살론을 상환할 자금이 없어서 대납을 이용해 가지고 상환하시고 난 후에 햇살론 1100만 원을 이용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